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부동산 재화 중에 가장 관심이 많고 주거 용도로 찾는 재화 중에 가장 많이 찾으시는 물건 종류가 바로 아파트죠. 이 아파트를 볼 때 요즘에는 정보가 워낙 많으니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어플들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로서도 그리고 한 명의 수요자로서도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어플들, 아파트를 보실 때 꼭 필요하고 많이 유용한 어플 6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참고적으로 제 스마트폰이 애플이에요. 그래서 앱스토어 기준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앱스토어랑 안드로이드 같이 다 어플 다운로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담지 못하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도 영상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호갱노노입니다. 자, 호갱노노 화면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아파트 하면 호갱노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용자도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들 그리고 입주자들의 생생한 후기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떤 단지는 단톡방이 따로 있어요. 입주민들의 단톡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안 좋은 글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대한 당연히 애착심이 있고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객관화를 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분이 단점과 장점을 실거주자들의 입장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 아파트 관심단지에 몇 명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실거래가는 당연히 기본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도 장점입니다. 가장 좋은 게 대장 아파트가 어딘지 그리고 몇 명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 게 가장 유용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팁으로는 내 아파트가 따로 있다면 내 아파트를 입력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을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은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내 아파트를 등록을 해 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래도 호갱노노에서도 이 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단지가 있다면 관심단지 알람 설정은 필수로 해 놓으시면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호갱노노 소개해 드렸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KB부동산이에요. KB부동산 어플은 제가 가계부를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을 쓰는데 거기에서뿐 아니라 뉴스에서도 다루는 걸 봤고, 금융권 대출 시에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시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할 때도 KB 시세 기준으로 대출을 내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자료조사원 이렇게 해가지고 KB 부동산 시세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봤고, 가장 큰 장점으로는 매물조사팀이나 시세조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담당하는 시세조사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지가 좀 저평가됐다, 고평가됐다에 대한 의견을 전화로 만약에 준다라고 하면 시세조사원들이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매주 금요일 날에 시세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세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물조사팀에서 주기적으로 전화가 와서 매물을 만약에 안 올린다, 업데이트를 안 한다라고 하면 업데이트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매물 거래 현황이 어떤가요? 라는 질문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부분이 이 어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네이버 부동산이에요. 네이버 부동산은 보통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냥 들어가서 어느 동네 아파트 이렇게 치시면 아파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매물 종류들도 볼 수가 있지만 네이버 부동산의 많은 매물들을 보시고 이 지역 분석을 하시기에도 어쨌든 매물을 보는 건 저도 그렇고 네이버 매물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부동산의 아파트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랑 같이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세 번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매물들 중에 이렇게 겹쳐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매물인데 다른 부동산들에서 올리는, 자, 이런 부분들은 겹쳐보기를 또 할 수가 있고, 제가 느끼기에는 허위 매물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근데 참고적으로 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중개를 하고 싶어서 다른 동네의 부동산에 네이버 부동산을 보고 연락을 드렸어요. 자, 근데 공동중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해당 아파트 단지가 인기가 많고 그분들끼리 어떻게 보면 담합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끼고 거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옆 부동산에서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옆 부동산이랑 친한 거예요. 그래서 옆 부동산에다가 내가 물건 줄 테니까 광고 올려줘, 손님만 데리고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중개를 이루는 거죠. 여기서는 물건을 갖고 있고 여기서는 광고를 똑같이 띄우는데 손님이 연락이 온다. 그럼 이쪽에서 손님을 대고 이쪽에서 물건을 대서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 이럴 때 만약에 손님을 모시려고 하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라고 하면 공동중개를 못합니다 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수수료를 이분은 손님을 데려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이랑 끼면 소위 3타라고 해서 3명의 부동산이 나눠먹기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갑지 않겠죠. 특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허위매물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한다 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아파트 보실 때 꼭 보셔야 될 어플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어플입니다. 자, 이 어플은 말 그대로 그냥 실거래가를 아주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다른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팩트만, 실거래가의 팩트만 올려주는 아주 원리 원칙적인, 말 그대로 어플 이름에 그대로 부합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어플이고, 그래픽만 봐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담백한 느낌의 어플이죠. 한마디로 실거래 대명사고요.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 신고를 의무화한 이후로는 더더욱 많이 찾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른 물건 종류들도 실거래를 볼 수가 있고, 면적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번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공인중개사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가 주로 중개를 하는 이 지역의 실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부동산에 전화했는데 이 부동산에 갖고 있던 물건이 거래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매칭에 어떤 매물이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경우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매물이 적을 경우에는 그 매물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매칭인지. 그러면 그 매칭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우리 실거래 신고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시세 파악도 굉장히 용이하고 허위로 올릴 수가 없는 결과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보시면 보도자료도 같이 열람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를 매번 변경을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도 국토교통부를 자주 가시면 좋은 부분이고,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뉴스를 꼭 플러스 알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도 부동산 관련된 뉴스와 호재, 악재 등을 파악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경제에 눈을 뜨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부동산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필수 재화이기 때문에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아시엘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의 줄임말이에요. 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잘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 분석이나 최고가 아파트를 분석할 수 있고, 내가 방금 전 본 아파트의 호수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히스토리를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아파트, 이 단지를 봤어요. 이 동을 봤는데 옆 동이나 그 동에 해당 호수까지 나오면서 그 호수에 처음에는 얼마에 샀고 얼마에 전세를 났고 얼마에 주인이 바뀌어서 매매가 됐고 차익이 얼마였고 또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내용까지 히스토리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 비교해주는 카테고리도 있고, 매물 증감률도 보여줄 수가 있고, 제가 되게 놀랐던 건 갭투자 증가 지역, 갭투자 지역까지 보여주면서 실제 갭투자 순위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정보는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어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리치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전체적인 이미지가 어떠냐면 AI적인 인공지능적인 분석을 되게 잘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예를 들면 미래의 가치를 분석해준다, 미래에 어떻게 가격이 변동될 거다라는 AI 시스템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주관적인 소견인데 AI의 미래 가치에 대한 예상은 사실 별로 정확하진 않아요. 이 AI 정확도가 80%다, 60 몇 %다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들을 과거 이력과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향후 가치에 대한 분석은 제가 볼 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호재도 있고 오를 수밖에 없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도 넣어봤을 때도 정말 좋은 입지에 A급 상권에
A급 위치의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여러 개 아파트를 넣었을 때도 향후 가치가 거의 일정하다, 뭐 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일관적으로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아파트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실과 더불어서 가장 고차원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실거래나 뭐 갭투자 분석 같은 거는 아실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은 드는데, 특이한 점은 카테고리를 변경을 하면 주식과 부동산을 각각 선택해서 카테고리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뉴스 그리고 AI 기반으로 하루에 한 번씩 혹은 두 번씩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뉴스를 또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알림을 띄워놓으면 그런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추가적으로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오늘 코스피 증시가 어땠다, 이런 부분들도 알려주는 유용한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단지의 시세 흐름이나 전망 같은 거 예측을 좀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6가지 어플을 딱 보시면서 난 이거 말고 내가 진짜 유용하게 도움을 얻는 게 있는데 라고 하실 만한 사이트와 아파트 관련된 혹은 주택 관련된 사이트 혹은 어플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6가지의 기준은 제가 실제로 다운로드 받고 사용했던 기준이기도 하지만 이 앱스토어,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 기준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분석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앱스토어에서는 지금 현재 이 어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바로 넣었을 어플입니다. 부동산 지인입니다. 부동산 지인은 데이터 분석이 정말 최고입니다. 데이터 분석 쪽에서는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 부동산 유튜버분들을 봐도 이 부동산 지인 사이트는 꼭 빼놓지 않고 보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에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만 제한해서 보지 않고 다가구 주택 혹은 우리 해당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의 모든 거래 내역 뿐만 아니라 경매까지도, 그리고 토지 거래까지도 모든 거래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선정해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밸류맵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시세 파악하거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모르는 동네에 시세 파악을 할 때 굉장히 유익하고요. 물건 종류별로 필터링을 하면 상세하게 나오고 거래 연도 그리고 금액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평당 단가도 계산해 보기가 좋고, 우리가 시세를 알 수 없는, 알기 힘든 빌라나 다가구 주택 등도 파악하기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밸류맵은 아파트에 한정된 어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추천드리는 어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청약이죠. 분양 알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분양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분양 정보를 보고 싶다거나 분양에 관련된 관심이 있는 지역이나 단지가 있다면 이 분양 알림이 통해서 알림 공고를 꼭 받으시면서 체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없지만 앱스토어 기준으로 아파트 하면 청약이죠. 이 청약에 관련된 사이트도 꼭 보셔야겠죠. 옛날에 아파트 투유라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청약콤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이 사이트도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고 자주자주 방문하시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과 같이 보시면 굉장히 유용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어플리케이션도 분양 예정 중인 아파트들도 당연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실시간으로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에서 혹시 빠진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 어플도 유용합니다, 이 어플도 좋았어요, 이 사이트도 좋아요 라고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이 댓글을 보시고 도움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활용이 다양하게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뭐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유용한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무작위로 제가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제 아이콘이 위치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놓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려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하고 사용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리뷰 형식으로 추천을 드리는 어플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